네, 최화인 에반젤리스트님께 저희 마이크를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블록체인 에반젤리스트 최화인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2017년 비트코인 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어느 날 갑자기 블록체인이라는 낯선 용어가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대중들은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을 구별하지 못했고 전문가들은 블록체인 기술을 모든 산업에 적용할 수 있다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실체를 좀 보여줄 게 없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섹션, 더 넥스트 블록체인을 통해서 지난 4년간 블록체인 기술이 산업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발표자께서는 8분의 발표 시간을 지켜주시고 4분의 발표가 끝나면 10분간의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자는 소셜 인프라테크의 전명산 대표이십니다. 소셜 인프라테크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메인넷 개발만 2번을 한 기업입니다. 전 대표님께서는 이 경험을 토대로 메인넷 개발의 어려움과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 주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소셜 인프라테크 전명산이라고 합니다. 마스크를 벗고 하겠습니다. 예. 저희는 메인넷을 개발하고 있고요. 참 특이하게 한국에서 거의 유일하게 메인넷을 2번 런칭해 보는 팀이 됐습니다. 예. 근데 저희가 이제 메인넷을 2019년에 다시 이제 개발을 시작을 했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메인넷 개발한다 그러면 굳이 왜 그걸 왜 하지? 뭐 이런 질문을 하세요. 암호화폐 투자자분들 만나면은 지금 해서 되겠어. 그다음에 VC 분들 만나면 메인넷 투자 안 한대요. 예. 뭐 얘기도 하지 말래요. 예. 그다음에 한국의 크립토 캐피탈이라고 이제 암호화폐 쪽에 전문적으로 투자하시는 대형 VC들이 있어요. 메인넷 좀 그래 뭐 이런 분위기고요. 근데 이제 NFT랑 메타버스 굉장히 편애하고 계십니다. 예. 예. 그리고 정부는 암호화폐 관련 기업에 투자하지 말라라고 지침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근데 이 와중에 저는 출사표를 던졌어요. 그래서 한국경제 이제 며칠 전에 인터뷰를 한 건데 우리가 개발한 기술로 세계 탑 10에 한국판 이더리움을 내놓겠다. 이더리움과 경쟁하는 프로젝트를 만들겠다라고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예. 근데 이제 저희 거 잠깐 소개를 하자면 저희는 실제 산업에 적용 가능한 블록체인을 만들자라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메인넷을 2번 개발해 보면서 이전 개발했던 경험과 부족한 점과 산업에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서 새로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닥부터 새로 개발을 했고요. 소스 전체에 관한 원천 기술을 저희가 확보하고 있습니다. 예, PBFT 기반의 약 5000 TPS 처리가 가능하고요. 노드 입출입이 가능한 탈중앙화 기능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P-파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뎁 토큰 그 자체로 수수료를 지불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수수료도 피아트 기준으로 거의 고정 수준의 수수료를 지불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뎁 서비스 실제로 해보신 분들은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크리티컬한 문제인지 아실 거예요. 예, 그래서 내년 상반기 메인넷 공식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산업이,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규모나 이런 것들을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잠깐 리뷰를 좀 하면, 이게 이제 대략 지금 1위에서 30위까지 그 암호화폐 자산 순위, 그러니까 이 자산 총액이라는 게 사실은 거의 기술력과 뭐 미래 가치와 뭐 현재 산업성과 이런 것들이 다 응축된 그런 지표라고 보시면 되고요. 30위까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안에 메인넷이 한 10개 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약간 메인넷인지 아닌지 애매한 것들도 있어서 뭐 더 포괄하면 15개 정도 되는데, 중요하게 이제 확실하게 메인넷이라고 할 것이 한 10개가 있고요. 예, 그래서 1위부터 30까지 보시면은 이더리움이 시가총액이 600조예요. 예, 바이낸스 체인이 116조고요. 솔라나라는 게 76조입니다. 그리고 맨 밑에 트론이라는 프로젝트가 8조예요. 시가총액이. 예, 그러니까 이쪽 산업의 사이즈가 그렇게 작지 않다는 부분을 좀 인식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이 중에서 자기 기술을 가진 프로젝트는 7개밖에 없습니다. 30위 안에. 예. 그리고 안타깝게도 저기 테라라고 한국발 프로젝트인 테라도 사실은 다른 기술을 가져다 쓰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전 세계 한 10개 정도의 메인넷 원천 기술을 가진 업체가 저희를 포함해서 경쟁을 하고 있고요. 시가총액은 약 8조에서 600조에 달하고 메인넷들이 만들어내는 수수료 총액은 현재 15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무시할 수 없는 경제 규모가 이미 형성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이제 솔라나나 아발란체나 폴카닷 같은 새로운 신흥 강자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글로벌 30위 내에 자체 원천 기술을 가진 한국 업체는 없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메인넷을 왜 개발하냐는 이야기를 저희는 계속 들어요. 예. 이렇게 하면은 한국의 블록체인의 미래가 있을까요?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CBDC를 작동시키는 블록체인이 중단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 그러니까 CBDC가 실시간에 적용이 됐는데 막 결제로 쓰여요. 근데 얘가 중단이 돼요. 근데 하루 이틀 복구가 안 돼요. 국가 재난 사태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블록체인 메인넷은 지금 굉장히 유명한 토큰과 NFT 등 응용 기술을 작동시키는 기반 기술이고요. 그리고 디지털 데이터의 원본 증명, 진본 확인, 유일성 확인, 소유권 확인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디지털 사회의 인프라 기술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특히나 그냥 인프라 기술이 아니라 잘못 사용하면 국가 재난 사태가 올 수도 있는 국가 인프라 기술이다. 그래서 지금은 블록체인을 그냥 4차 산업혁명의 하나의 기술이 아니라 국가 인프라 기술로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버그 수정, 장애 대응, 기능 개선, 신규 기능을 위해서 반드시 원천 기술이 필요하고요. 예,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미연의 사고를 100% 방지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그리고 근본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KT 사고와 같은 이런 이제 재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아직 블록체인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더 넥스트 블록체인을 이야기를 하려면 메인넷 원천 기술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저는 강조드리고요. 그런데 정말 아쉽게도 거래소조차도 메인넷을 들고 가면은 싫어하시더라고요. 예. 예, 뭐 이런 상황에 저희는 탑10 글로벌 탑10 프로젝트를 만들겠다고 시장에 나섰고요. 저희가 가진 원천 기술로 세계 시장을 석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전 대표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는 LG CNS의 블록체인 사업단 이정화 단장님의 발표를 듣겠습니다. 발표를 듣기 전에 저희가 먼저 축하할 일이 있는데, LG CNS가 역대 3분기 사상 최대치의 매출과 영업이익을 달성했습니다. 먼저 큰 박수, 축하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단장님께서는, 네, 감사합니다. 이 단장님께서는 최근 가장 뜨겁게 떠오르고 있는 NFT와 메타버스 산업에서 우리 LG CNS가 어떤 전략적 준비를 하고 있는지 보여주마라고 큰 소리를 하셨는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큰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LG CNS에서 블록체인 사업 추진단을 맡고 있는 이정화 단장입니다. 네, 좀 전에 말씀하신 매출에 저도 좀 기여를 했으면 참 뿌듯할 것 같습니다. 네, 기여했다고 믿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는 그 금융기술로서 블록체인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2009년에 비트코인이 등장하면서부터 줄곧 계약의 개념이 적용이 되고, 그리고 엔터프라이즈 비즈니스를 위해서 속도나 컴퓨팅 자원의 최적화를 도입해서 관리 기능을 또 강화시킨 이런 허가형 블록체인이라든지 2017년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했던 NFT, 이것이 이제 세상에 하나뿐인 어떤 대체 불가능형 토큰으로서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고, 올해는 우리나라에서도 CBDC를 모의 실험하게 되는 이러한 기조를 봤을 때 블록체인은 일관되게 금융자산으로서
계속적으로 기술적, 기능적 입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잘 안 넘어가네요. 네. 그래서 2021년 2분기 같은 경우 굉장히 주목할 만한 숫자가 있었는데요. 전 세계 NFT에 대한 거래 대금이 75억만 달러, 그다음에 원화로 봤을 때 8조 8천억 원 정도가 거래 규모로 나타났는데요. 여기서 더 놀랄 것은 1분기 대비 2분기가 8배 이상 성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여기서 했던 부분은 뭐였냐면 CBDC나 NFT가 결국은 블록체인 기반으로 나타나면서 예전에는 블록체인 세상과 일반 대중의 세상이 굉장히 많이 달랐다고 하면은 이런 컨셉들로부터 일반 대중에게도 블록체인이 매스 어덥션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넓혔고, 이게 이제 상용화나 대규모 서비스를 통해서 기술적으로도 굉장히 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NFT는 컨텐츠와 IP를 다루는 어떤 혁신적인 기술로서 디지털 자산 관리의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면서 생태계를 확장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NFT는 현재 인터넷 시장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어떤 컨텐츠라는 시장의 확산세를 고려했을 때 시장이 진화되는 측면에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디지털 자산에 대한 어떤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술로서 받고 있고요. NFT 세상에서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희소성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희소성만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어떤 상징성이 부여가 돼야 되고, 그것이 지속 가능해야 어떤 NFT 생태계가 계속적으로 발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NFT 세상이 생기면서 디지털 자산관리 생태계가 변화하고 있는데요. 혹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게 될 세상은 앞으로 컨텐츠를 공급하는 자이거나 컨텐츠를 수요하는 자이거나 둘 중 하나로서 매 순간에 어떤 하나를 선택하는 경제 행동들을 계속 반복하게 되는데, 저희가 볼 때는 컨텐츠 공급자로서는 끊임없이 어떤 대량의 컨텐츠를 공급하는 파티에 있거나 거래 마진을 어떤 수수료 수익을 유통 과정에서 챙기고자 하는 능동적인 어떤 컨텐츠 수요자가 이제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화해 나가는 그런 컨텐츠를 자산화해서 그 컨텐츠를 만들어낸 장본인에 대한 어떤 권리 그리고 수익 모델을 계속 독점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이런 장치가 생겼기 때문에 NFT라는 기술이 시장에서 굉장히 다양한 영역에서 가장 편안하게 나의 디지털 자산을 거래하고 관리하는 그런 툴로서 입지를 강화해 나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포인트에서 실제 금융업계도 디지털 자산에 대한 어떤 활용 비즈니스를 굉장히 많이 준비하고 고민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어떤 자산이라는 관점은 뭐 토지나 건물 등 이런 실제 재산부터 채권, 주식, 유가증권 같은 자산으로 관리되다가 현재는 기술이나 인력이나 어떤 지식, 데이터까지도 자원의 관리 측면에서 자산으로 관리되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금융 패러다임도 이런 MZ 세대들이 기존의 어떤 금융에 대한 실망이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그런 것들 때문에 어떤 디지털 친화적인 MZ 세대들이 공격적으로 투자에 나서고 있고, 이러한 것들이 메타버스 시대에 발맞춰서 굉장히 폭발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금융권에서도 많은 고민들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행 같은 경우는 뭐 디지털 자산 수탁 서비스는 이미 시작들을 하시고 계시고, CBDC 같은 경우에도 실제 지급 결제를 전자지갑 기반으로 하기 위해서 여기에 어떤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런 것들을 고민하게 되고요. 카드사는 기존에도 굉장히 많은 제휴업을 하면서 플랫폼 산업에 가장 가까이 있는 어떤 그 비즈니스를 영위하고 계시기 때문에 디지털 자산에 대한 활용이나 이런 내용들로도
스테이블 코인을 통한 차세대 결제 서비스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플랫폼 사업에 대한 내용들도 고민들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 LGCNS는 마이데이터 사업을 올해 굉장히 많이 진행했는데요. 저희 LGCNS가 마이데이터 사업자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 같은 경우도 디지털 자산으로서 나의 어떤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블록체인 기반으로 이것들을 통장으로 만들어서 토큰으로 유통할 수 있는 그런 구조들을 반영해 놨습니다. 이런 금융권에서도 실제로 메타버스에서의 경제 모델에 또 주목을 하고 계십니다. 메타버스에서는 가상 공간, 그러니까 개인 공간, 그룹 공간, 또 어떤 스마트 오피스 등 다양한 가상 공간들을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활동을 하는 주체들은 개인적인 아바타라든지 이 아바타들이 활동함에 있어서의 어떤 신원이나 자격을 인증하는 부분들, 그리고 거기서 활동해서 내놓는 데이터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제공하는 어떤 서비스에 대한 가능성, 그리고 이 공간상에서 어떤 활동하는 창작 행위나 경제 행위에 대한 보상 행위들이 일어나고 거기에 대한 결제나 정산 행위들도 코인이나 NFT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메타버스 내뿐만이 아니라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연계되는 부분, 그리고 다양한 제휴 서비스들과 연계될 수 있는 오픈 생태계를 바라봐야 할 거고요. 이때에서의 여러 가지 메타버스 내 NFT 주요 기능들은 발행과 인증, 거래, 외부 NFT로의 통합, 이런 것들이 고려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와 NFT는 어떤 관계인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에서의 경제 활동을 증명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서 메타버스 플랫폼과 NFT는 어떤 창작가가 공간상에서 활용하고 만들어내는 그런 컨텐츠들을 거래할 수 있는 공간이 될 텐데요. NFT가 있기 전에 창작자들은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NFT가 나오면서 소유권이 증명되게 되고 이것들이 거래되면서 거기에 대한 어떤 로열티들을 창작자가 받아갈 수 있게 되면서 굉장히 많은 일반인들이 NFT의 세계에 뛰어들고 있고, 메타버스는 여기에서 현실 세계에서의 어떤 비즈니스 활동의 제약사항을 비즈니스 확장되는 공간으로서 디지털 마케팅이나 어떤 MZ세대의 소비자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도 이제 활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현실 세계의 어떤 공간적인 한계, 수익 모델의 한계, 이런 것들 때문에 아예 창작 공간이나 새로운 경제 행위들이 메타버스 가상세계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저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메타버스 상에서의 어떤 경제 활동들을 지원하기 위한 근본 기술로서의 NFT는 발행과 교환과 오픈 마켓에서의 어떤 오픈 생태계의 확장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기술적으로는 어떤 전자지갑이 뒤에 통합적으로 관리되면서 나의 NFT에 대한 아이템에 대한 보관에 대한 어떤 그 안전성, 그리고 그거에 대한 인증, 그리고 블록체인 기반의 어떤 거래 내역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이런 관리 같은 기능들이 기술적으로 뒷받침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저희 LGCNS는 고객이 금융자산으로서의 어떤 디지털 자산을 봤을 때 기존의 PFM,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의 통합된 어떤 나의 자산을 관리할 수 있는 컨셉을 지원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전자지갑도 마찬가지로 단일 블록체인을 관리하면서 어떤 서비스 확장의 제약을 넘어서서 CBDC나 NFT나 스테이블 코인 등 다양한 플랫폼 상에서 관리되고 만들어져서 유통되고 있는 멀티 자산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체계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은 실제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멀티 디지털 자산 월렛으로 모여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에셋도 기존에 우리가 PFM을 서비스를 받는 것처럼 디지털 에셋 PFM이 될 수 있는 세계를 이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서는 당연히 내가 가지고 있는 디지털 자산,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통합적인 뷰를 일단 확보를 하고 거기에서 생길 수 있는 다양한 어떤 개인화 서비스들을 받는다든지 나의 마이데이터 통장으로서의 데이터는 어떻게 거래되고 있는지 이걸 가지고 어떤 서비스를 받는다든지 나의 자산을 늘려나간다든지 하는 거에 대한 인사이트를 어떤 서비스 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통로가 있어야겠다. 이걸 가지고 다양한 디파이 서비스나
디지털 금융 상품에 대한 서비스를 받는 것들도 기획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이런 컨셉들이 아직은 세상에 없기 때문에 저희는 그 이노베이션 스튜디오라고 하는 오퍼링이 있어서 아직 누구도 잘 모르고 어떤 것들이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굉장히 불명확한 세계의 요구사항들을 워크샵이나 리서치나 그런 활동들을 통해 가지고 요구사항을 만들어내고 실제 손에 잡히는 어떤 프로토타이핑들을 해보는 그런 워크샵들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의 멀티 디지털 자산 월렛은 어떤 모양을 가지고 어떤 서비스들이 되면 좋을지에 대해서 금융권 고객들과 같이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는 시스템적으로는 결국은 지갑이 필요할 거고요. 이런 지갑들은 일반 고객 지갑뿐만이 아니라 사업자를 위한 이런 다양한 지갑들도 필요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다양한 키 관리 기술을 끌어안을 수 있는 기술적인 검토도 필요하겠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해서 그 위에 어떤 전자지갑 기반의 상품, 그리고 DID 기반의 신원 인증, 자격 인증을 다양하게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지급결제 시장에서의 더 정확한 서비스들을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지갑 안에 신분 자격증명으로 융합하는 그런 작업들도 필요할 것이고요. 디지털 자산이 연계되고 상품이 운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서 가장 어떤 통합된 모양, 그리고 가장 신뢰받을 수 있는 모양, 그리고 가장 편리하게 오픈 생태계와 연결될 수 있는 이런 지갑을 필요로 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 LG CNS는 디지털 자산과 신원 인증에 대한 오퍼링을 가지고 있고요. LG CNS는 현재 허가형 블록체인 코어 기술들을 가지고 있지만 퍼블릭 쪽에서의 서비스를 위해서 멀티에셋 지갑이나 NFT 발행, CBDC에 대한 유통을 위한 플랫폼 개발, 그리고 지급 결제 환경, 그리고 신분 자격증명, 이런 다양한 서비스들을 제공해 드릴 수 있고, 이런 기술들을 계속적으로 축적해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메타버스에 관한 역량들도 사실 LG CNS 같은 경우는 굉장히 프로세스를 정리하는 것을 굉장히 즐기는데요. 저희도 메타버스 도입을 그냥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체계적으로 도입할 수 있을지에 대한 단계별 어프로치를 정의를 하고, 메타버스 도입 전략부터 서비스 기획, 공간 기획, 그리고 상호 인터랙션을 구현하는 것에 대한 어떤 중요성, 이런 것들을 보고 그 메타버스를 도입하는 단계별 어프로치를 제시하고 있고요. 이런 주요 레퍼런스들을 보시면은 실제로 이제 워크플레이스에 대한 레퍼런스인데, 공간 기획, 공간을 레벨별로 나누고 디자인을 구현할 수 있는 부분이나 상호작용을 기획하는 부분들, 그리고 레거시 연동을 하는 부분들, 거기에서의 어떤 보안을 유지하는 부분들을 꼼꼼히 검토하고 이제 구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저희 마곡 사이언스파크 지역을 3D 모델링을 해가지고 자율주행 자동차의 테스트를 하기 위한 3D 구현을 하고요. 그리고 이런 가상 공간에서의 인터랙션 뿐만이 아니라 토큰을 활용한 결제 부분이라든지 레거시 연동 부분들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향후 저희 LG CNS가 스마트 시티 오퍼링을 가지고 있는데, 그 안에는 블록체인 기반의 시티 토큰이나 DID 기반의 시티 시민증을 결합한 오퍼링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저희 발표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오늘 사실 이제 시간이 굉장히 타이트한 것 같아가지고, 네, 오늘 저희 발표를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바쁘게 재촉드려서 죄송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참여형 커뮤니티 캔의 이은영 이사님의 발표를 듣겠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이 가진 장점 중 하나가 탈중앙화된 협의체 운영이 가능하다는 점인데, 이 이사님께서는 캔의 사례를 통해서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실 예정입니다. 조금 낯설고 생소하지만 굉장히 흥미로운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커뮤니티 얼라이언스 네트워크의 이은영입니다. 앞에서 설명을 잘 해주셔서요. 저희는 지금 그 커뮤니티 분산 경제를 구축할 수 있는 다오 빌더를 만들고 있는 팀이고요. 실제로 그 비즈니스 케이스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케이스들 보시면서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다오라고 부르는 거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분산 자치형 조직을 얘기를 합니다. 블록체인이 가지고 있는 분산형 네트워크의 특징은 다양한 자발적 참여자들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인데요. 거기에서 착안해서 기존의 그 기업형 혹은 기관에서 어떤 하나의 센트럴라이즈드 된 조직 운영을 하던 관례에서 기업 주변 혹은 비즈니스 주변 참여자들을 모두 끌어들이면서 다양한 컨트리뷰션, 기여와 그리고 그 기여에 따른 합당한 경제적 가치를 부여받고 또 그러한 그 전반적인 그 조직의 운영이나 비즈니스 운영의 거버넌스 체계 자체를 열게 되는 그 분산형 커뮤니티 조직들이 점점 많아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을 위해서는 그 다오, 즉 분산형 커뮤니티를 운영할 수 있는 툴이 잘 마련이 되어야 하고요. 이런 형태를 통해서 결국은 커뮤니티를 강화시키고 그 커뮤니티의 공동의 어떤 그 목표나 그리고 공동으로 쉐어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감을 부여함으로써 조직 자체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저희는 커뮤니티를 각각의 하나의 사회 단위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커뮤니티를 잘 운영하실 수 있도록 일종의 다오 빌더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컨셉은 Community as a Service, 카스라는 컨셉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커뮤니티를 분산형으로 어떻게 잘 운영할 수 있느냐 할 때 필요한 여러 가지 장치들을 다양한 기술적 모듈로 제공을 하고 이것들을 또 쉽게 빌드하실 수 있도록 그러니까 코더나 혹은 개발자의 도움 없이도 다오를 직접 혹은 다오와 유사한 형태의 온라인 비즈니스를 운영하실 수 있도록 돕습니다. 저희 캔의 기술 스택을 사용을 하시면 하실 수 있는 대표적인 일들은 다양한 참여자들과 쉽게 소통하시고 의견을 나누실 수 있고요. 그리고 경제적인 협업 외에도 디지털 협업이라든지 그리고 실제 업무와 관련된 협업까지 다양한 형태의 콜라보레이션을 프로젝트 단위 혹은 사업 단위로 운영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커뮤니티만의 경제와 커뮤니티만의 거버넌스를 또 구축하고 쉽게 사용자들에게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는 그 사용자 친화적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유즈 케이스, 최근에 저희가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을 해서 일반 사용자들과 접점해서 진행했던 서비스를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이크라는 서비스이고요. 저희 그 커뮤니티 얼라이언스 네트워크와 그리고 그 세계적인 구호기관인 월드비전이 함께 진행해서 파일럿했던 프로젝트입니다. 이곳에서는 저희가 두 가지 큰 모듈을 작동시켜 봤고요. 다오 거버넌스와 다오 펀드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운영을 했습니다. 다오 거버넌스라고 하면 그 분산된 커뮤니티 내에서 멤버들이 각자의 역할을 위임하거나 역임할 수 있는 포지셔닝 시스템과 그리고 그 포지션들에 따라서 다양한 권한들이 발생을 하고요. 그 권한이 있으신 분들은 또 커뮤니티 보팅, 즉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음으로써 이를 투명하게 전 과정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월드비전에서 진행하고 있었던 다양한 사회공헌 후원 활동들을 실제로 기부자들이 참여해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고 자금이 집행되는 과정에 모두 모니터링 하실 수 있도록 초대를 해 오픈 거버넌스를 구현해 보았습니다. 실제로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운영이 되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각자가 그 하나의 캠페인 안에서 원하는 역할들을 만들어내면서 자발적인 참여를 이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결정 같은 경우에도 블록체인으로 기록이 되는데요. 블록체인이라는 개념을 모르시는 사용자들도 아주 쉽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권한에 따라서 토큰 투표수가 결정이 되게 되고요. 그 투표수를 자기가 원하는 의견이나 제안에다가 이제 캐스트 던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또 의견도 이렇게 피드백으로 같이 남기게 되고요. 이 모든 보팅 과정들은
데이터로 저장되게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들은 사실 기부나 후원 사업에서 모금이 빠질 수 없겠죠. 그래서 모금을 하는 부분과 그리고 어떤 그 내부 사업 예산을 운영하는 부분에서 예산 집행의 투명성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 부분을 위해서 저희가 또 다오 펀드 매니지먼트 툴을 함께 적용해 보았습니다. 다오 펀드 매니지먼트 툴을 위해서는 크게 4가지 컴포넌트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커뮤니티 토큰을 발행할 수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커뮤니티 펀딩, 즉 모금 기능을 활성화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또 그에 따라서 모여진 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프로포저 시스템이 갖춰져야 하고, 그 프로포저 시스템에 의거해서 스마트 컨트랙트에 베이스한 펀드를, 그러니까 자금을 집행할 수 있는 펀드 릴리즈 기능이 함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4가지 기능을 모두 구현을 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펀드 매니지먼트 툴을 제공을 했고, 이 대시보드와 같은 그 사용자 친화적 환경은 누구나 현재 어떤 형태의 자금 집행의 흐름이 일어나고 있는지 파악하기 쉽도록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모금을 하는 환경에서도 저희는 일반적인 그 피아 페이먼트 하나 결제 모듈과 동일한 UX를 가지고 갔고요. 그래서 쉽게 인터넷 쇼핑하시듯이 이분들이 이제 모금에 참여를 하십니다. 그리고 마무리로 블록체인 서명을 받게 됨으로써 토큰 트랜잭션을 함께 일으켜서 이 자금을 추적하고 관리할 수 있게 하는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쌓인 자금들은 그 커뮤니티 원들이 모두 참여하는 승인 절차 프로토콜을 따라서 그 캠페인마다 정해진 규약에 따라서 자금 집행을 신청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고, 그리고 그 자금 집행 내역을 검토하고 승인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아주 간단하게 승인 내역을 확인을 하고 그 승인 내역들에 따라서 규칙에 따라서 승인 조건을 만족하게 되면 자동으로 펀드가 해당 계좌로 릴리즈되는 형태의 구현까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기부 사용자들은 이전에는 본인의 기부금이, 후원금이 어떤 형태로 사용되고 있고 어떤 과정의 의사결정을 거쳐서 사업이 집행되고 있는지 알 수 없었던 환경을 실시간으로 커뮤니티 원으로 참여함으로써 본인의 역할도 강화되고, 그리고 더욱더 보람과 의미를 느끼실 수 있는 그런 장치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형태의 다오 형태의 비즈니스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저희는 현재 그 커뮤니티 커머스라고 해서 소비자가 참여하는 커머스 환경을 구축하는 프로젝트들을 함께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벤처 캐피털사와 함께 벤처 스타트업 투자에 있어서 개인 투자자들이나 분야 전문가들이 모두 기여해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다오의 모델의 벤처 펀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크리에이터 커뮤니티, 팬베이스의 커뮤니티들에 대한 관심도 많은데요. 특히 버추얼 인플루언서 등은 이미 다오가 많이 적용이 되어 있는 사례입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또 재밌게 보고 있는 곳들은 대체 자산 투자 프로토콜들입니다. 디파이 모델들에서 많이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도 사실은 그 개인들의 대체 자산에 대한 접근이나 또 정보 공유, 그리고 함께 투자한 에셋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의사결정 등을 보았을 때 다오적인 형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형태에서 여러분들의 실제 비즈니스의 다오의 모델을 접목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저의 발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참여형 이런 커뮤니티, 다오를 활용하셔서 여러분의 비즈니스를 다음 레벨로 더 성장시키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나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발표는 코인플러그의 김종소 이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코인플러그는 중국의